이렇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집행에도 속도를 내야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소연 씨.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 이른바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망연자실한 채 돌아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눠주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기금에 가도 기다려야 된다. 은행에 가도 앞으로 2, 3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신청자가 너무 많다. 너무 밀려있다. 당장 이번 달도 못 버티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40만 명 넘는 소상공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코로나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성토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부 지원책에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청 폭주로 인해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증을 심사하는 기간을 상담 진행 후에 서류 안내받고 접수하시는 시점부터 한 달 이상 소요가 되실 수가 있고 지금 접수량이 많아서 지점별로 조금 더 지연이 되실 수가 있긴 하실 거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대출 실행률은 고작 10%대. 그런데도 밀려있는 심사만 10만 건이 넘습니다. 대출 병목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자금을 종전보다 2배 늘려 100조 원 투입기로 했지만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속도라는 지적입니다. 모두를 지원하기보다 피해가 큰 취약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원 방안 중에서 순위도 없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차별 지원에 따른 재정 고갈은 추후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분들이 실제 체감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그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 징수나 추가적인 채권 발행으로 인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들의 채널을 이용해서 보다 자금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책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